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50수 강의고요. 아마추어 3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흑과 백이 서로 화점과 소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좌상기를 한 칸 걸침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백이 붙이고 흑이 젖힐 때 쭉 뻗어주는 것, 소목에서 가장 많이 두는 대표적인 정석 중에 하나죠. 자, 흑이 이어주고 백이 한 칸으로 지켜주고 다음에 세 칸 벌림을 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칸 벌림의 높이를 주목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3선으로 두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편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좌변 쪽이 결국 내 집이 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3선으로 낮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4선으로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요. 상대방의 돌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짝 다가와서 또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돌의 높이를 낮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석에서도 벌림을 할 때 상대방의 돌이 있을 때는 3선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편이 있을 때는요, 결국은 이게 집이 되는데, 자, 나중에 백이 어깨 집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모자 씌우기를 했을 때 집은 만들어지지만 집이 더 이상 위쪽으로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납작하게 눌리는 거죠. 즉 발전성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거나 모자 씌우는 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돌을 높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집이 될 거라면 한 줄이라도 집을 더 만드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돌의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선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백이 3-3으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이 3-3 침투를 하는 수가 사실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세력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수다라고 해서 잘 안 뒀었죠. 그래서 3-3을 언제 들어갔었냐면은 이렇게 양날개 형태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벌림이 있을 때 여기서 흑이 이제 3-3을 지키거나 철주로 지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로 기구침을 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커지면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빠르게 이 자리를 들어가자 해서 3-3을 들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때나 들어가죠. 지금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장면에서도 3-3을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화점 정석이 만들어졌죠. 자, 지금도 그래서 백이 3-3을 들어갔고요. 자, 근데 여기서 3-3 들어가는 거 말고 날일자 걸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날일자 걸침을 하는 방향이 두 군데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가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 좁은 곳, 여기를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걸 들어가면은 결국 백이 잡히지 않거든요. 하지만 공격을 받게 되면서 흑이 요 집이 부서지는 이 공간이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흑집이 여기서 양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백은 집이 없어지고 흑의 집만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입구자 공격을 많이 해요. 자, 호구자리 뻗을 때 한 칸으로 지켜주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세 칸을 벌릴 수가 있으면 정석인데 세 칸 벌림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두 칸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것도 꽉꽉 막혀버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죠.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드려 맞는 이런 수를 피하려면 결국 백이 한 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한 칸을 가면 또 흑이 바짝 압박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중복이니까 백이 조금 경쾌하게 나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흑이 또다시 하나 밀어주고요. 백이 뻗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 나갑니다. 백이 살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여기서 백이 집을 뭐 많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흑이 여기랑 여기가 단단해지고 집이 만들어지면서 왼쪽에 부서진 것 다 만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백은요, 집이 안 생기죠. 만약에 이 백이 이 좌변 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갔었다면은, 그래서 흑이 이걸 지켜가지고 집을 만들고 백이 하변 쪽을 집을 만들자고 했다면 같이 집을 짓는 거거든요. 대신 흑이 먼저 돌이 와 있었으니까 흑집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백이 왼쪽을 쳐들어가게 되면은 백만 집이 안 난다는 거, 그만큼 손해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여기를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내 집에 꾸역꾸역 쳐들어온다면은 이거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냥 속으로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고 막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넓은 쪽에서 걸침을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전 진행을 한번 볼까요? 실전에는 3-3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흙이 막고 밀고 막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흙이 이쪽을 안 막았어요. 항상 막는 방향은 내가 집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곳, 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곳, 거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전에는 이쪽을 막은 거예요. 이 공간은요, 내 집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막아놓고 한 번 더 가야만 내 집이 돼요. 근데 좌변 쪽은 벌써 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5칸의 벌림이 최대잖아요. 이 벌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았을 때 집으로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무조건 좌변을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백이 밀고 나왔을 때 이제 정석진의 흑백 최선의 수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젖히고 뻗고 밀고 뻗고 이게 정석이었죠. 그리고 젖혀 있는 것까지 무조건 선수가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백이 10집을 내고 사는데 이 왼쪽이 좌변 쪽 공간이 너무 튼튼하게 크게 집이 만들어져요. 백이 침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이거를 젖혀 있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아까보다는 흙돌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격은 당하겠지만 들어가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해도 또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선수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탈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침투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흙이 이런 것들, 이런 선수 활용들을 당하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서 요즘은 이제 바뀐 게 바로 2단 젖히지 말고요. 아니, 요 바로 젖히지 말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흙 모양을 약간 더 위쪽으로 돌을 좀 단단하게 만들자. 이 수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백이 치받고 막을 때 젖혀가는 진행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두고요. 그냥 뻗어서 두는 것도 있어요. 프로기사 바둑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뻗고 백이 나를자 갈 때 다음에 이 자리는 흙이 둘 수도 있고 백이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뻗어서 두면은 여기서 손 빼고 큰 자리들을 가는 진행입니다. 자, 그리고 백이부터 이런 자리들을 오면서 시작이 되죠. 대신에 여기는 3칸에서 돌이 3개 있는 상태에서 5칸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집이 안 돼요. 백이 침투를 해서 또 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세력을 만들려면은요, 이 세력을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뻗어서 이 자리를 백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흙이 눌러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가더라도 백이 나가서 끊어가는 약점들이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세력을 집으로 만들 거라면, 그래서 세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갈 거라면 그냥 뻗는 수보다는 나를자로 씌워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백이 치받고 막을 때 젖혀오죠. 여기서 이제 많이 두는 정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뻗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 쪽을 먼저 젖혀가는 거예요. 아마 프로바둑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이 받아주면은 하나 끊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바깥쪽을 꽉 있거나 호구를 쳐서 튼튼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백은 이제 이런 세력들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또는 큰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방법으로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흙이 여기를 끊었을 때 왼쪽에 흙의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수를 치고 따내고 단수 치고 이어주고 이렇게 잡게 되고요. 여기서 이 위쪽에 끊어가는 약점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자, 흙은 축이 유리하면 이렇게 잡고요. 축이 불리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도 한 번 더 안정하는 것까지.
흙이 이 왼쪽의 세력을 버리고 하변 쪽으로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가고, 왼쪽은 이제 포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아래쪽에다가 큰 모양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포석이 되는 거죠. 즉 흙이 이렇게 아래쪽을 갖다가 막을지 아니면 왼쪽을 계속해서 세력을 만들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이 진행보다는 그냥 좌변 쪽을 계속해서 막아가는 게 흙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자, 백이 젖혔을 때 그냥 평범하게 뻗어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밀고 뻗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은 살려주고요. 흙은 계속 좌변 쪽에 세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보다 이 자리에 흙돌이 하나가 더 놓여져 있는 만큼 백의 침투를 하는 게 약간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렐자로 받아준다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은 대부분 이 형태를 그냥 삭감을 가는 것보다는 아직은 둘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흙 모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면 안 되니까, 특히 흙이 이런 자리를 둬서 모양이 점점점 넓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들을 걸쳐가면서 흙 모양을 쪼개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전은요 이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전에는 아래쪽을 막았고요. 자, 밀고 나갈 때 2단을 젖혔습니다. 젖히고, 자, 2단을 젖힌 거예요. 자, 요거는 잘 뒀어요. 왜냐면은 그냥 뻗어서 두는 정석을 선택했다가는 백이 밀고 뻗은 다음에 어차피 살아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 2선 젖혀 있는 거 안 두고요. 백이 이 장면에서 흙의 세력을 견제하는 아래쪽 갈라치기, 이런 데를 두죠. 여기나 여기. 이거를 갈라치기를 해버리면은 흙이 이제 와서 벌림을 하자니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꼭 두 칸이 아니라 나렐자 걸침이나 한 칸 걸침을 하면서 귀를 압박하면서 집을 더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쉽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격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흙이 오른쪽을 다가오면은 왼쪽은 백의 차지가 될 거고, 세력은 당연히 또 다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력을 만들 수가 없죠. 흙돌이 없기 때문에. 자, 흙은 2단을 젖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 끊어가고요. 이렇게 잡게 되는 정석입니다. 단수 치고 따낼 때 잡는 것까지가 정석이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지금은요, 이제 흙이 2단을 젖히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달랐어요. 백의 선택이 한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처럼 흙이 2단을 젖혔을 때 백이 이거 한 점을 잡았더니 여기 왼쪽에 흙돌이 있어서 흙의 집을 부시기는 했지만 백이 뭔가 모양을 키워가거나 하기가 별로죠. 그래서 이때 백이 하변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었어요. 단수 치고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왼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단수가 있으니까. 흙은 막아야 되고요. 여기서 바로 끊어가는 수입니다. 다음에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나 여기를 잡을 수가 없죠. 흙이 이걸 이어야 되고요. 이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왼쪽을 끊어서 왼쪽에 있는 한 점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한 점을 잡죠. 그리고 흙이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잡으면서, 원래는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조금 더 좋다고 해요. 더 두텁게. 이렇게 해서 백이 더 넓은 곳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말해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왼쪽의 흙 모양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 이거는 백이 좀 많이 손해다라고 해서 이제는 잘 안 두게 되는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진 정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결국 실전 진행은 단수를 이거를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았어요. 자,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두 점을 잡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우아하게 쪽을 걸쳐 가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를 밀고 가거나 다 되게 좋은 자리죠. 그리고 이 좌변 쪽을 쳐들어가거나 총 3가지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수, 이 왼쪽 흙진영에 침투하는 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예요. 이 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보통 이런 모양에서 들어갈 때, 침투할 때 여기를 많이 들어가죠. 또는 이렇게 2선을 들어가고요. 이 2선을 들어가는 건 다음에 넘어가는 수와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를 맛보는 건데요. 요거는 좋아요. 자, 요거 두고 이제 흙이 보통 위쪽을 틀어 막으면은 나중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집어넣죠. 집어넣고 틀어 막으면 그때 요거 하나 젖히고요.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 거예요. 막을 때 단수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단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당장은 끝내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흙의 세력도 되게 좋아지고요. 백이 후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넘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조금 더 높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수예요. 자,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여기 왔을 때 흙은 밑으로 붙여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젖혀도 끊어주고요. 이게 안 뚫려요. 단수를 치면은 쭉 뻗은 다음에 백의 약점 때문에 왼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이요, 여기서 밑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막습니다. 지금은 흙이 뻗어주고요.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돌과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다 한 번 더 백이 뻗어나면 이 세력이 다 갈라져 버리니까 흙은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선수로 왼쪽에 흙집 부시면서 좌변에 있는 백돌과 서로 연결이 되고 집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선수로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이 이제 선수를 잡아서 이런 우하기를 간다거나 뭐 하변 쪽을 적당히 갈라치기를 간다면은 백이 되게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흙이 좌변 쪽에 열심히 만들어놨던 열심히 기둥을 세워놓던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운 쪽으로 흙이 다시 지은 거니까요. 그만큼 흙이 포석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처럼 4선을 들어가는 거. 근데 3선을 들어가는 수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번 볼까요? 자, 흙이 똑같이 맞고요. 뻗어 나갈 때 그냥 이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줘도 사실 흙이 지금은 선수라서 기분이 좋죠. 아까는 분명 백이 선수였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흙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해서 있는 것까지. 근데 여기서 흙이 또 그냥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아요. 이런 백이 되게 답답해져요. 찌르고 막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흙을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 다 받아주고요.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젖히고 막고 이을 때 그냥 꽉 있기만 하더라도 호구를 쳐도 별다른 수가 안 나죠. 이 백이 잡히는 거예요. 저도를 살리려면 이렇게 호구를 쳐가지고 다음에 지금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밑에서 지금 다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3선으로는 잘 못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재밌는 수는 바로 이렇게 4선으로 가는 거. 여길 들어가는 거는요, 지금처럼 이쪽 방면에 아니면 요 부근 어딘가에 백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수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수. 자, 아무튼 여기서 실전에는 우하기 쪽을 걸쳐 왔고요. 이때 여기 좌변에 있는 백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자, 보통은 이런 돌을 공격할 때 이렇게 그냥 틀어 막아서 호구치게 만들어주는 수는 백을 너무 쉽게 안정을 시켜주니까 잘 두지 않는 수고요. 대부분은 이 자리, 백이 뒀을 때 호구가 되는 자리를 먼저 다가섭니다. 그리고 백이 도망을 갈 때 이런 식으로 꽉꽉 막아가면서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백은 어차피 한집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뛰어나가기 때문에 크게 공격을 받진 않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공격을 해서 집으로 약간 이득을 보고 그 다음 또 큰 자리를 가게 되는 거죠. 자, 실전 진행을 보면은요, 이렇게 집으로 이득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틀어 막았어요. 자, 젖히니까 또 같이 막았고요. 뻗으니까 막았고요. 흙이 두텁게 정리를 했죠. 하지만 두텁기만 하고 결국은 왼쪽에 집 모양이 부서진 거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하변 쪽을 먼저 선점한다면 결국 이 흙 세력, 이걸 갖다가 벌림으로 집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벌림을 못하니까 사실 흙이
알맹이는 쏙 빼주고 껍데기만 취하게 된 거예요. 자, 실전은요, 요거 하나 뻗어놨고요. 여기서 이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백으로 두신 분이 정말 적재적소에 딱딱 둬야 될 때를 잘 두고 계세요. 흙이 왼쪽을 치받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살았어요. 그냥 젖히는 거는 맞고 또 뻗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게 한 칸을 띄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가 단수를 치면은 이어주고요. 이거 이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어차피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백이 나열자로 띄어서 들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흙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더라도 백이 2선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젖혀서 막힌 게 아니라 이렇게 띈 것도 되게 잘 두신 거예요. 지금 이때 흙이 단수만 하나 쳐놨고요. 이때 이제 손을 빼고 아래쪽에 백 사이를 침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흙으로 두시는 분도 여기서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다가가서 집을 그대로 지어주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두죠. 그냥 입구자 지키고 백도 아래쪽 4칸을 한 번 더 지켜주고요. 그래서 지키고 큰 자리도 하나씩 찾아가는 이러한 그림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두기는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래쪽을 쳐들어갔는데 사실 백이 크게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이 돌이 없을 때를 보시면은 보통 한 칸을 뛰어나가는 정석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받아주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밀고 나갈 수가 없네요. 왜? 사선을 갖다가 쭉쭉 밀어주는 거는 집으로도 손해고 이거 밀었다고 해서 흙이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흙은 도망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돌이 미리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한 칸을 그냥 뛰어나갔을 때 결국 귀가 막힐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받아줘야 되고 미는 거를 선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선수가 되고요. 뻗을 때 입꽃자나 나를자로 씌어가게 되면 세력이 있는 쪽으로 여기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이 세력이 있는 쪽으로 몰아갔을 때 흙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흙이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뻗는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왼쪽 세력들 다 지워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수도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흐름이 흙에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안 나갔고요. 그냥 아래쪽으로 갔어요. 뭐 절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한 점이 크게 위험한 게 아니니까요. 보통 공격을 한다면 입구자를 붙여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흙이 백을 압박하는 모양 같은데 흙 한 점도 백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백이 뛰어나갔을 때 흙이 백을 공격하는 건지 백이 흙을 공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빼고 갈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잘 두셨어요. 자, 근데 이 모양은요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자, 이 자리 2선을 가서 넘어가는 게 선수가 되니까 흙은 지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것보다 이 입구자 자리가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겠죠. 상대방의 돌이 강하니까 3선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전은 이렇게 왔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협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뛰어나가겠죠. 자, 뛰어나가기 전에 지금도 여기 아래쪽은 이렇게 활용을 해놓고 나가면은 더 좋아요. 자, 근데 일단 활용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 백이 안 좋은 수 하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걸 들여다 본 거예요. 끊어가자. 자, 근데 흙이 겁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겁먹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게 끊기더라도 이 밑에 잡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요. 이 위쪽도 한 번만 막으면 그냥 다 흙집이에요. 흙돌이 엄청 많아요. 또 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중앙 쪽에서 한 칸씩만 톡톡 뛰더라도 여기에 자연스럽게 세력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백돌을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백이 공배 하나 둔 거예요. 한 수를 날렸어요. 그럼 이제 흙이 먼저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막거나 해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실전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요것도 이왕 둘 거라면은 여기까지 한 칸을 더 갔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실전은 이렇게 왔고요. 자, 막힐 수가 있겠죠. 이때 백이 한 칸을 뛰고, 자, 보통은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주는데 3선으로 받아줬어요. 여기서 백이 이걸 붙였습니다. 자, 이 붙인 수가 문제예요. 왜? 흙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죠. 이 돌이 없었을 때라면 사실 문제 될 게 없어요. 백은 그냥 무조건 아래쪽을 이어주고 뚫고 나오면 막아주시면 돼요. 밑에를 끊는 거는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결국 위쪽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점을 버리면은 너무 쉽게 해결이 되죠. 백의 집도 다 차지했고 왼쪽에 있는 한 점도 거의 폐석이 되면서 다 백집이 되니까 흙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형태를 보시면 여기에 흙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뚫어버리면은 아래쪽을 딱 끊어버리니까 백이 되게 곤란해요. 다음에 흙이 요거 하나 뻗어서 막을 때 젖히고 막을 때 이어주면요. 귀에서 육궁도 형태가 나왔고요. 양쪽 일선 비어있죠. 이거는 죽는 궁도입니다. 귀사활의 기본 궁도. 그렇기 때문에 백은 살기 위해서 이 중앙을 못 두고 이런 거 젖혀서 이어야 돼요. 그때 흙이 잡아버리니까. 흙이 양쪽에 다 연결이 되면서 엄청 두터워지죠. 이거는 백이 많이 손해예요. 결국 이렇게 약점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흙이 이거를 못 갔어요. 찬스였는데 자, 그냥 젖혔고요. 호구를 쳤네요. 자, 흙이 이제 이 약점을 지켜야죠. 지킬 때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백은 어차피 왼쪽, 아래쪽, 오른쪽 다 수습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흙 두 점만 못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이 유리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자, 흙과 백이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수를 쳤고요. 자, 그냥 이어서 이렇게 지키게 해주는 거는 요 집 모양을 만들지 못하니까 백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흙이 안 지켰으니까 뚫고 들어가야죠. 흙이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딱 호구 쳐서 지켜주고 나면 이런 거는 선수 활용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흙은 살아가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그리고 더 넓은 공간을 백이 집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백돌은요, 언제든지 이거 막아서 살거나 아니면 뛰어나가서 중앙으로 탈출을 하거나 하면 되니까 크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순식간에 많이 유리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놓쳤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서 호구 치고 단수 칠 때 그냥 막았습니다. 요게 별로 좋지 않은 수였어요. 자, 이제 실전 진행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따냈고 이렇게 팩감을 썼어요. 이것도 악수, 나쁜 수. 자, 따낼 때 여기서 요거를 지켰는데요. 어차피 다음에 백이 큰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약점을 지키고 이 패를 키웠다면은 다음에 이런 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패를 어차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요거는 못 떴고요. 이렇게 호구를 쳤습니다. 자, 이때 백이 끊었네요. 자, 별로 필요가 없는 수. 흙이 이렇게 뛰거나 이런 데를 뛰거나 이런 데를 들어가거나 뭘 해도 흙이 다 기분이 좋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압박을 했고요. 백이 패를 걸어갔습니다. 따낼 때 자, 요거 하나 끊어가는 거 팩감 썼고 따내고요. 흙이 하나 나갔어요. 단수 치고 따내고 자, 백에게 마지막 팩감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백이 따내는데 흙에게 팩감이 있을까요? 아직 하나 있죠. 요 왼쪽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이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근데 들어가면은 다음에 팩감 하나가 더 나와요. 손해긴 한데. 근데 저거 한 번만 딱 따내고 나면은 다음 백이 팩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패를 못 받아요. 결국 이거를 따낼 때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흙이 좀 많이 손해를 봤는데 어차피 여기는 원래가 흙집이었고요. 여기 흙이 조금 단단해졌고 요걸 잡았으니까 흙이 괜찮죠. 근데 이 패를 안 쓰고 흙이 여기를 들어가서 백이 패를 따내고 이렇게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이 이걸 나가게 되면서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지만
이 백이 중앙으로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흑이 얻은 거는 요 우아기 쪽에서 손해를 봤지만 아래쪽 잡은 거 요거예요. 근데 얘가 다 도망가고 또 우아기 쪽은 나중에 백이 이런 데로 바짝 다가오면서 흑을 계속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 유리해진 모습입니다. 패싸움을 하면서 여기서 서로 실수가 있었는데 백이 유리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완전히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았고요. 실전 진행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이을 때 이렇게 하면서 쭉쭉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도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결국 흑이 이 바둑을 조금 이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12집 반인가? 그렇게 흑승으로 끝난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둑 아까 이 좌아기 쪽에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세력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